자, 안녕하세요. 김학길입니다. 오늘부터는 파동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까지는 전자기 정리했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파동의 기술, 파동학이라고 하는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하고 광학하고요. 현대물리도 PT에서 6문제나 출제가 돼요. 특히 파동에서 2문제, 광학에서 2문제, 현대물리에서도 2문제씩이 여러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비율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파동에 대한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동이란 건 도대체 뭐냐? 파동은요, 진동의 에너지가 매질을 따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중요한 말은 에너지가 중요해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고요. 무엇을 따라? 매질을 따라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파동이 다 매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파동 중에서 유일하게 매질이 없는 파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자기파에 해당돼요. 빛이라고 하는 파동은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빛도 파동에 매질이 있는 걸로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 빛은 파동이지만 매질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유일한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에 해당되고요. 그럼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질은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물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이동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결파의 매질은 이제 물이죠. 그럼 물은요, 물결파가 전달되지만, 자, 물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 우리 물 매질의 특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질은 에너지만 전달시켜주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라고 하는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파동은 좀 종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횡파, 종파, 평면파, 구면파, 탄성파, 비탄성파, 자, 이렇게 해서 물질파 등으로 좀 나눕니다. 자, 우리 어떤 것들, 특히 이제 횡파하고 종파 이제 많이 등장할 텐데요. 자, 횡파의 모습, 자, 종파의 모습은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수철 쭉 늘려서 위아래로 진동하면 자,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전달될 건데요. 자, 이거를 좀 말로 표현하자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것을 우리가 횡파라고 하고요. 용수철 쭉 늘린 다음에 앞뒤로 여러분들 이렇게 진동시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전달되는데, 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종파보다는 횡파를 좀 더 많이 표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횡파를 우리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표현한 게 늘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 횡파의 모습들을 좀 기억하는 게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눠보면, 자,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우리 횡파, 종파 이렇게 나누고요. 대표적인 게 빛, 물결파는 횡파, 음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종파에 해당됩니다. 또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평면파, 구면파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평면파는 파면의 모양이 직선이면 평면파, 자, 파면이 구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구면파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도 얘기해요. 평면파는 1차원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 구면파는 3차원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을 우리는 구면파라고 부르고요.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탄성파, 비탄성파로 나누는데요. 매질이 있으면 탄성파, 대부분의 파동이에요. 자, 매질이 없는 파동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전자기파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우리 비탄성파, 전자기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파동을 구별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따라서 나누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파동을 표현할 때는 저 주요한 좀 물리량들이 있어요. 우리 역학에서는 뭐 질량,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것들이 주요한 물리량이었었는데 우리 파동에서는 파장, 주기, 진동수, 속력, 진폭, 모양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본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오늘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여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모양에서 자, 파동이 진행하는 어느 순간에 횡파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랬을 때, 자,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우리 꼭대기 부분을 마루라고 하고요. 아래쪽 이제 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
골에서 다음 골까지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고, 또 진폭은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 또는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골까지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진동수 우리 주기 자 이렇게 정의되는데 속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쓸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분의 람다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에 해당되는데 자 주기분의 파장 자 또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에 해당되니까 f 람다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속력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에서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물리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우리 파동을 표현할 때, 자, 우리 위치 변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 변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모습은 파동이 진행할 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진행하는 횡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럼, 자, 위치, X축이 위치고요. Y축을 변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위치에 따라서 변을 표현할 때는 자, 요렇게 표현해 주고, 이때, 자, 시간에 따른 변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늘, 위치 변이 그래프에서는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파장.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가 우리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과 변이에 대한 그래프에서는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는 자 우리 한 주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X축이 위치면 자 파장, X축이 시간이면은 자 주기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횡파의 그림을 하나 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운드를 자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자 모양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이동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잠시 후에 이건 어느 순간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잠시 후에 자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모양이 이동하게 돼요. 또 잠시 후에는 자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연속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진행하는 그림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3개만 좀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각 지점 P점과 Q점과 R점을 자 이렇게 설정했는데 자 매질은 우리 진행하지 않고요. 제자리에서만 진동한다라고 했었어요. 횡파는 어느 쪽으로만 매질이 위아래로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P점은요 파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얘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아래 방향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렇죠? 또 Q점도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거냐면 아래 방향으로 이동할 거고 Q점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냐면 자 위쪽과 R점은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자 이런들 진동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매질의 방향을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P점에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위치에 따라서 변이 그래프를 표현한 거고 자 밑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P점에서의 변이 그래프에 해당돼요. 그럼 얘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P점은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 이런 식으로 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 이런 상태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에 걸리는 시간 자 우리 변이 시간 그래프는 요만큼이 무엇에 해당됩니다? 주기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진동 방향을 표현해 줄 수 있고 또 Q점도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럼 Q점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P점에 자 시간에 따른 변의 그래프를 표현해 주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자 이런 식의 운동을 할 거고요. 얘도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중요하네요. R점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서 표현하면 자 파동은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거 중요해요. P점과 R점은 다 이런 변위가 0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P점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R점은 위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P점의 시간 변의 그래프, R점의 시간 변의 그래프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지만 움직이는 모양들이 좀 다르게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자, 그 이유는 오른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자,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파동이 지금 왼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럼 달라지겠죠. P점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R점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동일한 변이가 다 0인 위치인 P점과 R점의 자, 우리 진동 방향이 이 무엇에 의해서 진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질의 진동 방향을 알면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수식적으로 파동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파동 함수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들은 우리가 할 필요 없고요. 우리 요 내용, 매질의 진동 방향을 알면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파동의 모양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대요. 자, 파동이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연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잠시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자, 파동의 모습이, 자, 요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P점은 우리 횡파죠? 그럼 어느 쪽으로 진행합니다? 위쪽 방향으로. B하고 E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 방향은 아니고 위아래 둘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양을 그려서 위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들 A라고 하는 방향으로 매질의 운동 방향을 여러분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매질의 진동 방향을 통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파동의 진행 방향이 결정되면 어느 지점에서의 매질의 우리 진동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어떤 파동의 모양. 자, 실선이라고 하는 파동의 모양이 연들 0.1초예요. 0.1초 후에 Q점의 마루가 되는, 자,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파장, 진동수, 주기, 속력, P점에서의 0점 후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파장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부터?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한 주기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에 해당되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게 파장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파장은, 자, 우리 30cm의 3분의 2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파장은 20cm 또는 0.2m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또 진동수하고 주기를 여러분 구하래요. 그럼 진동수는 자, 매질의 한 점에서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자, 얘는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요만큼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이 지금 몇 초입니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0.1초입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더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도 0.1초. 다시 여기 올라올 때도 0.1초, 다시 올라올 때도 0.1초 걸릴 거니까 우리는 원래 위치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0.1초가 4번이 되네요. 자, 그래서 0.4초에 해당되고 그러면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에 해당되니까 0.4분의 1 동네들 2. 우리가 얼마 해당되는 5Hz에 해당됩니다. 라고도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 주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자, P점에 있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해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도 얘기하지만, 한 파장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P점이 지금 Q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가 0.1초라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에 해당되죠, 여러분들? 이게 4분의 파장에 해당되죠. 그렇죠? 우리 한 파장은 4분의 1 파장으로 나눠서 분석할 때 되게 편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P에서부터 Q점까지가 0.1초. 그러면 그 다음에 4분의 1 파장 이동할 때도 0.1초. 그 다음 4분의 1 파장 이동할 때도 0.1초. 그 다음에 4분의 1 파장 이동할 때도 0.1초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럼 이것도 0.1초가 4번 들어가니까 P점에 있는 우리 마루가 다음 마루까지 한 파장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또 몇 초에 해당됩니다. 다 더하니까 0.4초에 해당됩니다. 라고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기, 자,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속력은 좀 간단하네요. 우리 주기가 0.5초 또는 진동수가 2.5Hz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자, 우리 진동수 곱하기 파장 또는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해 줄 수 있어서 2.5 곱하기 0.2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력은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자, P점의 0점 후의 위치 또는 여러분 위치라고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변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Y축이 변위라고 했죠? Y축이 지금 변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주기가 지금 0.4초였어요. 즉 내려갔다가 얘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걸리는 시간이 0.4초예요. 그럼 0.5초면 0.1초 더 가면 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0.1초 더 내려오면 얘는 변위가 가운데에 있을 거니까 변위는 얼마에 해당됩니다? 0입니다. 라는 것들로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Y축이 변위, X축이 위치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고, 자, 우리 매질은 위아래로만 여러분 진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위치, 변위는 자, 요렇게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파동은요, 특히 횡파입니다. 횡파는 4분의 파장 간격으로 분석하고, 주기도 4분의 주기 간격으로 분석할 때가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라는 것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하냐면 매질이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역학에서의 속력이랑 좀 다른 개념이죠. 역학에서의 속력은 뭔가 힘이라든가 가속도가 우리가 속력을 결정할 수 있는데 파동의 속력은 매질이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질은 두 개로 나눠요. 밀한 매질과 소한 매질로 나누는데 파동의 속력이 느린 매질을 밀한 매질, 파동의 속력이 빠르면 우리는 소한 매질로 정의합니다. 밀한 매질과 소한 매질 이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물결파를 자 이렇게 좀 나누는데 깊은 곳하고 얕은 곳 중에서 깊은 곳의 속력이 더 빨라요. 그래서 깊은 곳이 소한 매질, 얕은 곳이 밀한 매질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괜히 이거 느낌대로 가시면 안 돼요. 깊은 곳이 뭔가 어둡고 뭔가 이런 깊은 곳, 뭔가 밀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밀한 매질이 아니라 속력이 빠르면 여러분들 소한 매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이 소한 매질, 얕은 곳이 밀한 매질인데,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 일반 문양은 아니고요. 좀 지구과학 쪽에 좀 가까운 얘기예요. 자,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요거는 참고하세요. 자, 우리 과학자의 결과에 해당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나타내준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줄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은 루트 뮤분의 t라고 해서 자, t는 장력, 뮤는 선밀도라고 합니다. 단위 길이당 질량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밀도라고 해요. 그래서 자, 장력이 클수록 자, 그 다음에 선밀도가 작을수록 줄의 속력은 빨라집니다. 라고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요식 유도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심화 들어가면 요때 유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결과에 해당되는 그 또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식을 유도하는 건 나오지는 않아요. 자, 요식을 잘 그냥 활용해 줄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은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음파는 고체에서 속력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고체가 소한 매질, 기체가 밀한 매질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속력은요, 기체인 경우에는, 매질이 기체인 경우에는 온도에도 좀 비례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공기 중에서 음파가 전달될 때 매질이 기체 공기 분자일 거잖아요.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우리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증가돼서 음파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음속이라고 하는 내용들로도 기체는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파도 있죠. 그래서 진공, 이건 좀 반대예요.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기체와 액체, 고체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기체가 소환 매질, 물론 이제 진공이 제일 소환 매질이에요. 고체가 밀환 매질입니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음파하고는 좀 다른 특징들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위에 있는 세 개 있잖아요. 자, 수면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파는 다 우리 탄성파예요. 다 매질이 있어야지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근데 전자기파만 유일하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비탄성파에 해당됩니다. 비탄성파는 우리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었었죠. 그래서 진공인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제일 속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광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C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이제 많이 등장할 텐데, 광속은 진공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결정됩니다? 우리 파동의 속력이 결정되고, 우리 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파동은요, 실제로 요 네 개밖에 없어요. 물결파, 줄, 음파, 전자기파만 출제가 되지 다른 파동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파동에 대한 특징들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자, 우리 전자기파만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전자기파만 성질이 좀 특이해서 나중에 광학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새롭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전자기파는 광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이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매질의 물리적인 성질이 동일하면 우린 속력이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질이 동일하면 속력도 당연히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매질이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시? 자, 우리 V는 F람다에서 속력이 동일해요. 그럼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질의 상황을 자,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일단 진행하고 있는 파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진행하고 있는 파동이 중간에 매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그 파동의 고유한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불변이에요. 그럼 진동수가 불변이면 속력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 자, 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요 상황, 우리 문제 풀 때, 자, 매질이 동일한 경우, 그 다음에 늘 우리 한번 발생한 파동이 진행하다가 매질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것들에서, 자, 우리 속력이 동일합니다. 진동수가 불변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특징들을 잘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자, 수심이 일정하대요. 이제 3번이에요. 수심이 일정한 물이다라는 얘기는, 얘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질에 우리 뭐가 동일합니다? 물리적인 성질이 지금 동일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럼 매질의 물리적인 성질이 동일하면 뭐가 동일하다고요? 속력이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Hz의 수면파와 10Hz의 수면파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때 파장과 속력의 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속력은 똑같다고요. 매질이 같으니까 자, 속력의 비는 1대1. 그럼 자, 파장. 자, 우리 V는 좀 전에 F람다라고 하는 식에서 속력이 동일하면 자, 얘네들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1대2예요. 그럼 파장은 몇 대면 2대1이라고 하는 자, 이런 관계를 식으로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자, 우리 물리적인 성질이 동일한 상황이냐 아니면 매질이 변하느냐 라는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문제를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에 해당이 되는 파동의 기술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습하시고 꼭 문제 좀 풀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